2021년 코러스 축제가 다양한 민족이 참여하는 다문화 축제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버지니아 공직 출마 후보들이 한인 표심을 잡기 위해 코러스 축제에 대거 출동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한인들이 대거 몰려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려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들은 11월 초부터 항공기 탑승 전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불법 이민자 800만 명을 구제하려는 이민개혁안이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상원 입법고문의 판정을 받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그간 팬데믹으로 연기됐던 워싱턴 지역 한인 최대 행사 코러스 축제가 어려운 시기를 딛고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코러스 축제는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민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축제로 준비됐는데요. 2021년 코러스 축제는 어떤 모습일지 김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한인 최대 축제 코러스가 2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 현장은 이른 오전부터 곳곳에서 무대를 즐기고 또 부스를 참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인 중심의 컨셉으로 축제를 채웠던 예년과는 달리 다문화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된 점이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난타, 댄스팀을 비롯한 여러 참가자들의 공연으로 무대가 장식됐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들도 한인 축제 속 다문화를 경험하며 코러스와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cool getting to see all the food and all the things available around. I like to just walk around. I come I come whenever I can when it comes during the year. 학교에서 친해진 외국인 친구가 여기 버지니아에 큰 페스티벌 있다고 해가지고 한국 여기 음식 먹으러 왔어요. 다 보진 못했는데 음식 다양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권세중 워싱턴 통영사도 행사에 방문해 길었던 팬데믹 시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한인 최대 행사가 다시 개최된 것에 대한 기쁨과 축하를 더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셨는데 코러스 축제를 계기로 해서 또 힘을 내고 또 한인 사회가 더 번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차세대들한테 한국 문화를 더 알릴 수 있고 또 지역 사회와 더 교류함으로써 그동안 위축됐던 한인 상권이 더욱 번영하고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스티브 리 회장은 한인 중심에서 다문화로 스펙트럼이 확장된 만큼 새롭고 특별하게 준비된 이번 행사를 많은 분들이 와서 즐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행사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 버지니아에 있는 다민족들을 다 모아서 하는 다문화 행사고요.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즐기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다양한 부스가 동원됐는데 음식, 뷰티, 부동산 등 각종 먹거리와 체험 부스가 축제에 방문한 시민들을 반겼습니다. 축제 부스 참가자인 내 집 장만 발행인 승경호 대표는 다문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풍성해질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생각보다 외국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코러스 축제가 한인이 아닌 여러 다종 인종을 다 설립한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지금 물건도 지금 저희가 그 마케팅 자료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모자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뜨거운 반응으로 막을 내린 버지니아 타이슨스에서의 코러스 축제를 뒤로하고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이어지는 다음 행사는 9월 25일에서 26일 메릴랜드 웨스트필드 몽고메리 쇼핑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버지니아주 선거에 출마한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들이 코러스 축제에 대거 출동했습니다. 선거철을 맞아 10만 유권자를 가진 한인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 후보와 마크 헤어링 주 검찰총장, 공화당의 제이슨 미아레스 주 검찰총장 후보, 해롤드 변 주 하원 의원 후보 등이 등장해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버지니아의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 주 하원 의원 100명 전원을 새로 뽑는 11월 2일 선거 열기가 본격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만 유권자를 가진 한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의 출마 후보들이 거의총 출동해 한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타이슨스에서 이틀 동안 열린 코러스 축제 현장에는 주지사와 검찰총장,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양당 후보들이 직접 등장해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연임 제한 규정으로 한텀을 쉬고 재도전하고 있는 민주당의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 후보는 버지니아가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 우수한 공교육으로 명성을 얻는 데 앞장섰던 주지사 경험을 토대로 한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와 교육, 치안 등에서 베스트를 유지시킬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We have fought for the Korean community. We all have fought to make sure that our state is open and welcoming to everybody. We're all of us Democrats are so honored to be here in honor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ve had a long history. President Clinton sent me over in '93. I was an ambassador, ran the Daejeon Expo for the U.S. government. So I've had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mmunity. 공화당의 글렌 영킨 주지사 후보는 다른 일정과 겹쳐 코러스 축제장에 직접 나오지 못했으나 양당의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 후보들이 동시에 등장해 치열한 한인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8년간 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일해온 민주당의 마크 헤어링 후보는 3선에 도전하며 버지니아에선 지금보다 더 사업하기 안전하고 인종증오 범죄도 거의 발생하지 못하도록 전력 투구하겠다면서 한인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Really remind me of the great diversity that we have here in Northern Virginia and a big part of our Commonwealth. As Attorney General, I've been working to help make Virginia a place that is safer and more welcoming to everyone. 마크 헤어링 후보의 도전장을 던진 공화당의 제이슨 미아레스 주 검찰총장 후보는 이민자 후손으로서 이민 사회가 원하는 치안 문제나 인종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버지니아를 가장 안전하고 차별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he biggest honor of my life to be Attorney General. As a former prosecutor, I think safe streets and safe communities are so important. That's what I did when I was a prosecutor in my home in Virginia Beach. That's what I'd want to do as Attorney General is to make sure we have a safe Virginia for all Virginians. 공화당 후보로 센터빌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제40지구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해롤드 변 후보는 조기 투표가 시작된 만큼 한인 유권자들이 일찌감치 최대한 투표장으로 나와 한 표를 던짐으로써 한인 유권자 파워를 보여주고 한인 권익을 신장시킬 한인 후보를 선출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인이 이번에 주 하원에 나왔는데 우리의 흥을 여기서 한번 잔치로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또 한국의 정치가가 나온다는 거 공화당으로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은 2020년 현재 9만 1,500여 명으로 현재는 10만 명에 육박하며 인도, 필리핀, 중국계에 이어 네 번째 큰 유권자 블록인데다가 민주공화 지지 비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공직 출마 후보들의 한인 표심 잡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 옛 한사랑 종합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팬데믹으로 운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에서는 한인들이 컴퓨터와 양재 등 유망한 직종에서 새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19개 전문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의 직업에 도전하려는 한인들을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에서 만나봤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 생활에서 새로운 인생 직업에 도전하려는 한인들이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로 이름을 바꾼 옛 한사랑 종합학교에 대거 모이고 있습니다. 주야,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려는 한인들은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에서 개설한 19개의 전문 직업 교육 과정에 등록해 새 직업에 도전하려고 새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발티모어에서 1시간 넘게 달려왔다는 토머스 김 씨는 나이 60을 넘기며 제2의 인생, 새로운 기술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HBA라고 불리는 냉난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도 들고 배운 게 기술이라서 그 기술 계통으로 다시 제 직업을 한번 바꿔볼까 싶어서 이번 기회에 한사랑 종합학교에서 기술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교육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냉난방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엘리크조 교사는 HBAC 강좌에서 냉난방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하면 본인과 주변 집에 히팅이나 에어컨을 선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직으로도 취업할 수 있고 사업할 수도 있어 이민자들에게는 매우 유망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라이센스 그런 과정입니다.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개인 비즈니스도 할 수도 있고 또 로컬 미국 회사에도 취업도 가능하고 그런 라이센스 과정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민자 직업 교육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는 버지니아 한인회 은영재 회장은 팬데믹 여파로 올해도 문 열기가 쉽지 않았으나 한인들의 배움 열기를 외면할 수 없어 행정당국에 호소해 19개 강좌로 개강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정말 이 미국 사회, 주류 사회에 와서 여기서 양재라든가 HOB, 전기 많은 걸 배워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좋은 한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전통의 한사랑 종합학교의 이름을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로 바꾸고 팬데믹을 극복하며 제2의 도약을 시작한 버지니아 한인회는 인기 있는 냉난방 기술 외에도 전기, 컴퓨터, 재봉틀, 양재, 보험 라이센스 등에 대한 10주간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약사 보조사 등도 개설될 예정이며 홈 베이킹, 한국 전통 요리는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10월부터 배포하게 됩니다. 더욱이 입양인들에게는 영화의 이해라는 강좌를 개설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는 10주 코스이지만 수시로 입학이 가능하며 팬데믹에 따른 방역 지침으로 강좌당 5명에서 9명 이내로 나눠 수업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 입학 문의는 703-509-501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11월 초부터 미국에 오려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에선 그동안 유럽연합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각국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고 연말 여행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나라와 상관없이 여행객을 받되 검역은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특정 국가 출신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켜온 규정을 종료하고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제시토록 요구하는 새 정책으로 전환키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의 코로나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제프 자이젠츠 조정관은 11월 초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증명서와 탑승 72시간 내에 음성임을 확인하는 테스트 결과를 제시토록 요구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프 자이젠츠 조정관은 해외여행은 가족과 친구를 연결해주고 크고 작은 사업들을 촉진하는 데 매우 기묘한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 제시로 대체하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오려 할 때는 탑승 하루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정받은 데 이어 미국 도착 후에도 두 번째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초부터는 미국에 오려는 한국인들도 미국행 항공기를 타기 전에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와 탑승 72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제시해야만 항공기에 탑승하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입국을 허가받게 됩니다. 미국은 그러나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다 미국에 돌아오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이 규정에 직접 적용되진 않겠지만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11월 초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제시토록 의무화시키는 것은 각국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이때부터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연말연시 여행 성수기가 시작되는 데 맞춰 여행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 사태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2020년 3월부터 유럽연합과 중국, 추후 브라질과 남아공 출신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바이든 새 행정부는 올 1월 이를 유지시켜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의 여행과 항공업계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대체 완화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아왔는데 연말 여행 시즌이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 제시로 대체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드리머 290만 명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800만 명을 구제하려는 이민개혁안이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급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행 처리도 불사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으나 이민개혁안이 대폭 축소되거나 막판에 제외될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드리머들과 농장, 건축 등 필수 직종 서림입이 노동자들의 신망을 날려버릴 충격적인 판정이 일요일에 나와 이민사회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드리머 290만 명과 필수 직종 서림입이 이민 노동자 560만 명 등 800만 명이나 구제하려는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시켜 처리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조치인지를 판정하는 엘리자베스 맥도노 입법고문은 일요일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맥도노 상원 입법고문은 이민정책의 일대 변화를 추구하는 제안은 예산 조정 규칙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으로 이를 예산 조정법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단순 과반수인 51표로 독자가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정법에 적용된다는 입법고문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민개혁안은 예산 문제를 훨씬 초월한 중대정책이어서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드림 법안의 저자 딕 더빈 상원의원 등은 상원 입법고문의 판정에 깊이 실망했다면서 그러나 이민개혁안을 예산조정법에 포함시키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 맥도노 입법고문에게 일부 내용을 수정한 대안을 제시하며 재거를 강력히 요청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원 입법고문의 권고를 무시하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 법안에 포함시켜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림입이자 800만 명이나 구제하려던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은 재추진 또는 강행 처리되더라도 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이민개혁안으로 합법비자와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대상은 서림입이 청년들인 드리머 290만 명과 농장, 건축, 조경, 식품가공 등 필수 직종의 서림입이 이민 노동자 560만 명 등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1세까지 합법비자로 10년 이상 거주했다가 체류 신분을 잃었거나 에이지 아웃된 오버스테이어 20만 명, 임시보호신분 TPS 이재민과 난민 32만 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ur company was growing, so we looked around the country for the right place to expand. We needed a highly qualified workforce, and it was Terry McAuliffe who convinced us that Virginia was the right place for us. As governor, Terry was focused on creating good-paying jobs and helped make Virginia a great place for our workers and our company. We're proud to have built CoStar's research headquarters right here in Richmond, with over 1,000 employees and growing. Terry was right about Virginia, and we're proof of that.